이게 피보험자가 아닌 게 배상 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일배책으로 알아보는 보상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묻는데, 보상의 기본 원칙을 알고 활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톡 1인보험 CEO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저는 HBC 자산관리센터와 설계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전상현이라는 강사고요. 현재 각 백화점의 문화센터 혹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연수원,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재테크 특강을 나가고 있고, 외부에 가장 크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경민대학교의 국제교육원의 출강 교수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은 설계사 일을 필드에서 병행하고 있는 설계사이기도 합니다. 자, 일상배상 책임은 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잘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은 내가 가입한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받는 거를 보상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겠죠. 배상은 배상의 주체한테서 보상을 받는 건데, 두 개는 서로 이제 혼동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동종도 아니고요. 이득금지의 원칙이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상에 대한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 게, 보상 쪽에서 보상 배상 어쨌든 이쪽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열거주의는 뭐 암진단비 이런 게 열거주의입니다. 암에 걸리면 지급을 해줍니다. 다른 거 걸리면 안 해주죠. 네, 당연히 암에 걸리면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열거에서 조건을 맞추도록 돼 있어요. 단순히 진단서를 주면은 암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와서 제출했을 때, 거기에 코드를 C코드 이상을 받았을 때, 혹은 D코드도 뭐 분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조건을 나열했다고 해서 이걸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포괄주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실비가 포괄주의죠. 쭉 이렇게 놓고 가면은 실비의 이제 포괄주의를 가지게 되는데, 배상의 기본 요소에서도 똑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포괄주의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상 책임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배상에 대해서 충분히 원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상의 기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상 책임이 존재할 것.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거나, 내가 반대로 누군가에게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때, 이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해주는 게 일배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일단 1차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피보험자여야 되겠죠.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는 당연히 배상 책임만 있을 뿐이지 보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배상 책임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배상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인데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관상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항이 돼버리면은 배상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으로 일배책을 다 풀어볼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사안에 대입해보면 됩니다. 가장 많은 누수의 기본 보장이죠. 자, 피해를 준 집, 우리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 자, 대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가? 아랫집은 멍하니 있다가 우리 집에 발생한 누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죠. 예, 당연히 배상 책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물어줘야 돼요. 피보험자일 거. 자, 여기서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약관상의 주소지가 2020년 4월 이전에는 내가 거주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고요. 약관에 있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피보험자가 동의한 임대료 준 주택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권상의 토지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약관상 면책사항이 아닐 거. 예, 면책사항은 이거는 약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그 직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총 12가지 정도의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무상, 그리고 또 포함해서 뭐 자동차 등 원동력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에 부합해서 약관상 면책사항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은 손해방지임에 대해서 이 손해를 그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고친 거는 지급을 해줍니다. 단 2018년도에 광주지법
판례처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걸 보상받겠다, 이건 안 돼요. 단순히 이걸 막기 위한 수리는 보상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차가 참 썩었어요. 자동차 문콕 같은 경우, 문콕은 기본적으로 일배책에서는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시면은 아마 9번째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걸로 인해서 소유사용 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배상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시동 끄고 내리다 그렇게 되면은 운행 중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판례상 자동차는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출발해서 다시 서서 주차하고 문을 닫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운행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뭐 자녀들이 모르고 그냥 열다가 하는 경우는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상배상 책임에서는 면책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상 책임이 존재하죠. 피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면책이 아닐 거, 이러면 배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배상이 안 되죠. 요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어린이집에서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이거는 배상이 될까요? 얘는 배상이 안 됩니다. 일배책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 애가 다쳤는데 왜 상대편 가해하던 부모는 사과만 하고 심지어 사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보상도 안 해주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책임이 없어요. 이게 피보험자가 아닌 게 배상 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길 때부터 위탁 관리를 어린이집에서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봤냐면 어린이집에서 공제를 가입을 합니다.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실비가 혹시 나올까요? 이게? 실비는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상과 보상의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비도 받고 그리고 배상 책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이를테면 리조트 같은 데 갔다가 거기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내가 바닥에 웨트플로어나 이런 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러면 이건 역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나의 실비를 청구하면 나올까요? 이것도 나옵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TV 같은 경우도 파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TV 파손 같은 경우도 뒤에 저게 안 되는 경우죠. 애가 파손한 경우나 우리 가족이 파손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하는 가족이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장난감 휘두르다가 망가진 것도 안 돼요. 파손되는 것도 안 되는데, 남의 애가 혹은 내 친척이 혹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와서 하는 거는 이건 또 가능합니다. 자, 원리 원칙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상황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느냐, 두 번째 내가 피보험자냐, 세 번째 그럼 결국은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외워야 됩니다. 12가지 정도가 아마 있는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외우거나 혹은 캡처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고객이 질문해 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주고받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같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확인해 보시고, 여기 안에서는 궁금한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설계사분들끼리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백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올려가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코드가 있는 단톡방입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참여 코드가 있기 때문에 참여 코드를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와서 함께 성장하고 더 좋은 고객들에게 훌륭한 설계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